네, 방금 보신 것처럼 2학기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생들이 계속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교육부를 출입하는 최희연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희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선 리포트를 일단 보면 말이죠. 9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 시점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먼저 이우대 부총리의 설명 간단히 듣고 가시죠. 해당 방안의 적용 시기는 2학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9월 2주차부터이며 8월 한 달은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 방역 주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교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진 후 적용하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 상황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면 등교를 위해선 학교에서 준비할 것들이 많죠. 이제 본격적인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 수업 방식이 달라져야 하기도 하죠. 또 방역 관련해서 점검할 상황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8월은 이것들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둔다는 겁니다. 예. 또 현재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교직원 접종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들의 백신 접종이 2차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가 9월 11일, 9월 중순쯤이거든요. 예.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9월 둘째 주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또 이제 바뀐 밀집도 기준은 9월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면 등교를 앞두고 기준이 아예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감염세가 지금보다 폭증하거나 그럴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방역 당국과 학교,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부 원격 수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길은 터뒀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살펴볼 거는 결국 등교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건데 뭐 수업 중에는 비말 튀는 문제 같은 것들이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급식을 할 때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있나요? 네, 이제 원래는 4단계가 되면 이제 원격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긴급 돌본 아이들만 급식이 필요했죠. 그런데 예. 이제 바뀐 밀집도 기준에 따르면 4단계에도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표로 한번 보실까요? 급식실 방역 지침이 세분화됐습니다. 과거엔 이제 칸막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나눠서 급식 방법이 달랐는데요. 이제는 3, 4단계의 경우에 모든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식사 종류도 바뀌는데요.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는 일반식을 제공하는데 3, 4단계에서는 뭐 초기에 빵과 떡 같은 대체식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덮밥과 같은 간편식으로 바뀌고 시간을 거쳐서 점차 일반식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초기에 급식실을 활용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죠. 예. 네, 또 이제 준비 기간을 갖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제 델타 변이 관련해서 환기가 중요하다 이런 방역 당국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지침에는 환기가 강조됩니다. 식사 시간에는 창문을 상시 개방해야 합니다. 네, 어쨌든 단계에 따라서 이 급식의 식단까지 바뀔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서 이 아이들 긴급 돌봄 문제가 가장 또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등교 기준 완화 조치 이유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원격 수업 전환이 된다거나 또 이제 4단계에 따라서 일부 학생들이 부분 등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 교육부는 돌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돌봄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획대로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